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의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환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일 위에 서울 환시의 마감이 이제 0.1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글쎄요, 어떤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은 안전자산이 이제 달러 쪽에 가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달러 환율이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인해서 전일 종가 주변에 머무른 하루였습니다. 13일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는 전일 대비 0.1원 상승한 1017원.8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라크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달러와 상승을 촉매를 시켰는데요. 오늘도 외환딜러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수준은 1,015원에서 1,021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반등 추세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라크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으로 주식 및 채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레벨 조정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 증시 포인트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세계 3대 증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라크 사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선전에 힘입어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오른 16,775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3% 오른 4,310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31% 상승한 1933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라크 내전과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됐지만 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낙관적인 전망 발표를 통해서 기술주 강세가 보인 것이 증시 반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그렇게 과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라크 우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라크를 도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을 보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하루였고요. 한편 지표를 살펴보면 이날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예상과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0.1% 상승과 지난 4월 달에 0.6% 오른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떨어진 이유는 에너지와 서비스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소득 부진 전망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 나왔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가 81.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각종 지표에 대비해서 이라크 사태와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 뭐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장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보이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 정유화학 쪽의 업종은 분명히 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라크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처음에는 전쟁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석유 및 정유 업종은 계속 강세를 보인 반면 전쟁 관련 주식들은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라크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전쟁 관련된 그 회사로는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과 그다음에 산업가스 제조업체인 프리시전 캐스트파트 같은 회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한 투자 전략가는 이라크에 신경 쓰면 쓸수록 전쟁보다는 오히려 석유 가격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석유 및 정유 관련된 주식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국의 대형 정유 업체인 그 엑슨모빌과 쉐브론 등의 주식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전쟁 관련된 계약이 늘어나도 그것이 매출액에 대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더 이상 그리고 있지 않은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내수산업 업종 그리고 정유주 이쪽으로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서 이라크나 중동 쪽에서 하도 전쟁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석유나 정유 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종목으로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나요?
네, 어제 미국 증시를 상승시켰던 종목은 인텔이었습니다. 침체된 기술주 심리에 반등을 입혔고요. 인텔은 7% 올라서 29.87달러로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예상치를 기존에서 134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사이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PC 사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서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PC 사업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XP 교체에 따른 PC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텔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30달러를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사물 인터넷에서 진정한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치펀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을 하면서 29달러 87센트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네. 자,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 해외 직투를 얘기하면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도 기술주죠. 네, 유럽에서는 사실상 기술주보다는 제조업체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그 시장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독일 기업 SAP입니다. SAP는 1972년 IBM 출신의 엔지니어 5명이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계속해서 비즈니스 웨어하우스와 고객 관리 시스템 등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기업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주요 상품으로는 R3가 있고요. 최근에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하나가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목표가는 63달러 50유로입니다. 최근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둥근 바닥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1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액이 3조 9,754억 원을 기록을 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징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관심받기였는데요. 최근 2분기 실적을 앞두고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원래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테일 리테일 분야에서도 진출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B2B 비즈니스를 하다가 B2B2C까지 영역을 확장을 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굉장한 그 혁신이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요. 특히 그 사물 인터넷에서 필요로 하는 가장 큰 가치는 업무 자동화입니다. 이 업무 자동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 인사, 재무, 유통, 그다음에 그 어떤 재고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치 사슬을 전반적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SAP입니다. 한편 SAP의 샤마 부사장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SAP의 가장 큰 차별화된 강점은 그 분석 역량과 비즈니스 솔루션을 결합한 이런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방향, 그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이러한 회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 간혹 가다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홍콩 증시에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다는 분은 봤는데 독일 주식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 못 봤어요. 국내에서도 거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궁금하고요. 미국 증시, 홍콩 증시도 수수료 체계가 달랐잖아요. 독일은 또 어떤 수수료 체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픽스라는 그 국가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럽에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여태까지는 유럽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으로만 주문이 가능했었습니다만 최근 저희 NH농협증권에서 그 온라인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그 미국과 홍콩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시장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분들은 유럽과 중국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오프라인으로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0.6%에서 0.7% 가량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특히 독일 증권거래소는 굉장히 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주식시장인데요. 일단은 수수료는 0.25% 정도로 책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처럼 밤잠을 안 주무시고 거래를 하실 염려도 없으시고요. 매매 단위도 한 주부터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SAP 주식을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200주 그리고 현재 시가인 56 유로에 사실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25%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0.25%와 56유로 그리고 200주를 곱하시면 약 28유로가 나옵니다. 유로화가 사실 그 환율적으로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최근 1,383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유럽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200주 매수하실 경우에 38,720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수료. 글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피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냥 기본 수수료만 딱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간단하고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멀게 느껴졌는데 수수료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확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럽 증시 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종목은 자동차주들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럽 내에서도 기술주들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에 이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SAP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일 증시 생소하지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수료 체계라든지 또 거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도 투자할 법하다라는 생각이 갖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